몸짱이 되기 위한 왕도. 먼저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뉴클레우스로 이루어진 눈같이 부분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근육세포의 핵입니다. 근육세포 속에는 피브릴이라고 부르는 섬유질이 여러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피브릴이 길거나 개수가 많으면 근육도 굵어집니다. 전혀 근육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부모가 근육질과 달리기를 잘하고 무거운 것을 잘 들고 멀리 잘 던지는 사람이면 자식도 쉽게 근육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 피브릴, 근육의 구조. 그러나 유전자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증식, 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근육량이 증가하고, 비대, 세포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나 근육세포 자체가 더 커져서 근육량이 증가하도록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경로를 통해서 근육을 키웁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세포의 수가 증가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PT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근육을 찢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량 운동을 해서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근섬유 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는 원이 다시 연결되면 근섬유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길어진 섬유의 길이가 굵어진 근육입니다. 근육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하루는 상체를 젖이고 그 다음날 하체를 젖이고 말이 듣는 이야기죠. 상체는 부위가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근섬유를 이루는 단백질도 충분히 하고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여서 중량을 서서히 올려보세요. 집에서 맨손 운동도 좋아요. 요즘은 운동 앱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스쿼트, 챌린지,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등등 종류를 바꾸면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같이 하면은 가장 좋죠. 무엇이든지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몸을 만들어가면서 강도를 서서히 올리면 됩니다.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게 되면은 근섬유를 미세하게 찢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결국 몸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근육의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체내 단백질 생성 속도를 높이는 테스토스테론 아니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위험성에 대해서는 곧 이어 다룰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 그것에 빨리 도달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긴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와 끈기입니다. 몸짱이 되고 싶으세요? 술, 담배 멀리하고 배달 음식 피하고 운동화 신고 나가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다이어트 약, 스테로이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스테로이드로 근육을 키운 남자가 숨기고 싶은 것은 평균적인 체격의 남성들이 굳이 우람한 근육을 가진 남성의 옆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죽기 싫어서 말이죠. 나도 헬스장에 와서 조금만 운동하면 저는 체격은 금방 가질 수 있어 라며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런 바캉스에서 멋진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 헬스장에 가서 죽으라 운동을 해보았지만은 근육을 빨리 붙지 않고 몸매만 그냥 조금 슬림해지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이 프로테인을 드시면서 저와 같이 열심히 운동하면 멋진 몸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맛도 없는 프로테인 드링크를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동안 뭘 드셨어요? 프로테인 드링크요. 그거 가능하면 큰일 납니다. 신장 다 망가져요 라면서 혼을 냅니다. 어쩌란 말인가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도움을 받으면 자기처럼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옆에서 운동하는 헬장이 슬쩍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거 설계사죠. 그 소리 듣고 나면 주변을 둘러보니 왠지 모든 근육맨들은 다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저런 몸매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라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당신이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대상이라면 글을 다 읽고 나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는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무엇을 만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또 거꾸로 물질을 분해하는 카타볼릭 스테로이드, 또 남성 호르몬은 대표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고 코티솔은 대표적인 카타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포 내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데 특히 근육 세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이 수염과 치마가 많은 이유도
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많기 때문이죠.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줄어들면 수염과 채모의 굵기도 가늘어집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남성의 생식의 형성과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성욕과 정자 생산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테스토스테론 스테로이드는 남성과 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연산이죠. 또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지나치게 부족하여 정자 생산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나 유방암 치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의사가 테스토스테론의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기도 하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사용해서 얻는 이득과 위험 정도를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이라고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생산과 다른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성이 오로지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공급되면 남성의 몸은 굳이 생식기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더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경제성을 아주 잘 따지기 때문이죠. 테스토스테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잉여로 공급된 테스토스테론으로 야기된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남성의 정자 생산 능력을 감퇴시키고 심한 경우에 무정자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로이드 주스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을 하는 인공합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암암리의 유통 중입니다. 나이에 들어서 운동 능력이 저하된 남성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운동 능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여성 운동선수들이 몰래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스장 PT 선생님들의 멋진 버디 프로필이 100% 자연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근육을 키우려고 이것을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게 자연적인 것인지도 비행을 통해 그것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그것이 자연산이든 우리 몸에 없었던 인공합성 물질이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지는 부작용은 여유증, 남성이 여성처럼 유방을 가지게 된다. 또 쪼그라드는 고환, 정자 생산 능력 감소, 또 발기불능, 전립선 비대증, 무엇이든지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 없이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기절을 튼튼하지 않고 적절히 일타 강사에게 문제 푸는 요령만 배워서는 어쩌다 한 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큰 시험에서 분명히 망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빼면 금방 요요 현상이 오고요. 빨리 근육을 만들려고 로이드나 주스 불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면 발기불능의 무정자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오랜 시간 열심히 운동하면 멋진 근육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건강에도 당연히 아주 좋을 것입니다. 멋진 근육을 가지지만 아빠가 될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라며 떠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남녀가 헤어지는 가장 큰 핑계 중 하나가 성격 차이 아니던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은 골다공증 치료, 유방암 치료,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 해결 등의 아주 유용한 호르몬이자 약물입니다. 하지만 단지 몸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보고 의사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임의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반드시 알려주는 수치가 HDL, LDL 수치입니다. 자, 대체 HDL은 뭐고 LDL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건강한 혈관과 콜레스테롤이 끼인 혈관에 된 플라크의 침착이 생기는데요.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그래서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콜티솔로 변합니다. 콜레스테롤 담즙산으로 변합니다. 또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레스테롤은 몸속에서 비타민 D로 변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죠. 콜레스테롤은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만 비늘을 이용해서 손에 있는 기름기를 빼듯이 이렇게 마이셀 그죠.
미스 마이슬 거지는 바깥의 작은 타원형 모양들의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이고 안쪽의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이다. 이 소수성 물에 기름 분자나 콜레스테롤 분자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 자, 콜레스테롤은 비록 물에 녹지 않는 분자지만은 인지질환은 계면활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슬을 만들어 물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슬을 내버리는 콜레스테롤 분자가 가축이 되는데 마이슬의 외부는 물같이 나기 때문에 마이슬 자체는 물에 분산되는 것이죠. HDL은 LDL이나 둘 다 지단백질 리포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리포는 지방을 뜻하는 것이고 프로테인은 그대로 단백질이란 뜻인데 이들 지단백질은 지방과 또 단백질이 섞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DL과 LDL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마이셀이니까요. 그러나 조성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HDL은 무게 50%가 단백질이고 20%가 정도가 콜레스테롤은 반해 LDL은 무게 50%가 콜레스테롤이고 25%가 단백질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LDL은 주로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 HDL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LDL과 HDL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LDL은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로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타민 D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다음주산도 만듭니다. HDL은 세포에서 썩어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죠. 지단백 마이셀 구조가 영원히 안정하면 콜레스테롤이 LDL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을 실어서 세포에 보내고자 하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LDL이 터지면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따라서 LDL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HDL은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니까 더 HDL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요. 요약한다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자이고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혈관에 끼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20% 정도이고 우리 몸이 만드는 것이 80%입니다. 고지방, 포화지방, 또 고열량 식단 열심히 운동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정도는 올 수 있으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기만 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운동과 다이어트가 엄청나게 하고 정상 체질이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식단을 꾸리고 열심히 운동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다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자, 나트륨이 노화에 미치는 아무런 영향력은 먼저 필자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다른 분야의 논문들을 거의 하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통계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선택이 중요하며 특히 비교군들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연구를 특히 연구자들 자신의 연구 결과의 한계를 인정하는 의료 연구 결과를 언론에서 빨리 일반화하고 대서특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짝이 먹는다고 일찍 죽지 않았다는 연구가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 중에서 대서특기를 했습니다. 성인 14만 명의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와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인데 해당 연구 대상자들이 일일 평균 나트륨을 2,500mg, 칼륨은 2,200mg. 그런데 식품의학처에서 통계 자료에 보면은 2015년에 3,000, 그 이후로 강수 추세로 해서 3,274로 줄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별로. 논문에서 다룬 연구 대상의 나트륨 섭취량은 우리 국민 평균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FDA에 이를 허용한 게 2,300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즉 이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은 연구 대상이 우리나라의 평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애당초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적정량에 가까운 나트륨 섭취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고나트륨 식단에 의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왜 있겠습니까? 왜 4.1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또는 그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화제의 연구 결과는 잠시 접어두고
근래에 나온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혈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인의 경우보다 노화가 빨리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네. 자, 결론은 노화가 빨리 와서 동년보다 늙고 보이고 신체도 더 들고 싶다면 계속 짜게 먹으면 됩니다. 나트륨 많이 먹고 고혈압 달고 살고 신장 기능 떨어지고 혈중 나트륨 농도를 맞추느라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둥둥 부은 얼굴을 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예쁘고 단단하게 다니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염보, 혈중 염분의 농도가 높으면 생기는 몸 안의 충격적인 변화는 소금이 NaCl을 몸이 녹으면 NA와 Cl로 변합니다. 이런 이온들은 물 분자들이 둘러싸이게 되는데 물속에서 아주 뚱뚱해집니다. 이온들이 물 분자를 몸속에 혈관 속에 가득 차게 만드는 셈이죠. 이런 물 분자는 이온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 분자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시고 자연의 얼굴이 퉁퉁 부었지요. 세포 속의 곳곳에 이온들이 물 분자를 잡고 넣어주지 않으니 세포들이 퉁퉁 부을 수밖에요. 이런 소금이 녹은 물이 혈관에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혈관 속에서도 큰 부피를 차지하면서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지사. 계속 혈압이 높은 상태로 있으면 혈관의 상태가 변합니다. 터지지 않기 위해서 더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벽은 더 이상 말랑말랑하지 않겠죠.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혈관이 터지면 전궁이 오는 것이고 신장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신장이 혈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신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신장이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물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더 뚱뚱 붓고 노폐물을 가득 차고 총체적인 난국이 되고 혈압은 더 높아지고 신장의 혈관은 더 망가지는 지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단맛을 더 찾게 되어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방식으로 몸에 피해를 끼치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소금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과량의 소금이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소금 6g으로 섭취하세요. 항상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장, 연애 등등등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래도 라면 국물을 한 봉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건가요? 그런 나트륨 짜게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당의 건더기만 건져 먹거나 하는 사람들, 또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이 상승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나트륨에 의한 혈압 상승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들의 결론임을 잊지 맙시다. 당신의 신장은 안녕하십니까? 크레아틴인 검사는 콩 같은 정말 콩파처럼 생겼습니다. 콩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몸 밖에 습으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노폐물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혈액입니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를 해서 노폐물의 양을 측정해보면 우리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크레아티닌인 분자가 대사 작용을 마치고 남은 찌꺼기가 크레아티닌입니다. 혈액에 이 크레아틴이 양이 많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할 때 검사지에서 크레아틴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틴인 에서 1, 2, 3, 4, 5, 6 콩팥의 수치 그래서 이렇게 수치만을 보고 이부프로벤의 진통제, 장기복용, 항생제 이런 것들이 또 해서 성경을 이런 것들이 독곡물 우리 평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이 망가집니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 사람을 살리는 음이온의 왕 헤파린 자 여기 음이온 여기 또 여기까지만 보고